정의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이정미 대표가 당선됐죠. 오늘 목소리 직접 들어봅니다. 이정미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네. 우리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 제가 무겁게 받아 안고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다른 당들은 대표가 되거나 뭐 이러면 첫 번째 방문지가 현충원인데 네네. 이정미 대표는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을 먼저 찾고 그다음 현충원 가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젊은 청년 노동자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정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청년 전태일이 있는 그곳에서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예. 또 민주주의를 일구기 위해서 희생됐던 많은 분들이 또 그곳에 계십니다. 그 그렇죠.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자, 진짜 야당 정의당이 되겠다. 국회에서는 또 네. 국민에게는 민생 제1당 정의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진짜 야당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지금 5당 체제 안에서 집권당 이외의 많은 그러니까 세 개의 야당들이 계속 반대만을 위한 반대 때문에 국정 난맥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건 협력하고 예. 비판할 때는 비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또 지금 우리 국민들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들의 고달픈 삶을 제대로 끌어안는 그런 정당으로 예.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에서 인생 제1야당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의당 뺀 나머지 3야당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다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죠? 네네. 지금 그 쟁점이 되는 게 이제 인사 문제, 추경, 정부조직법인데 그럼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인사 문제, 국방부 장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희 당에서는 이미 노동부 장관은 부적격 판정을 좀 내렸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은 그 이전에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지만 국방 개혁에 대한 과정, 그 본인의 소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분명했기 때문에 예. 그 사적인 과정에 대한 조금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정도 입장을 갖고 있고요. 예. 노동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사회이사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노동 문제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없다. 검증해내지 못했다. 알겠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방부 장관은 오케이, 약간의 조건부지만 오케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좀 추가적인 검증이 조금 더 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요? 추경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청년 그 예산, 일자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당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는 판단이 들지만 일단 추경은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해서 어떤 것을 보태고 뺄 것인지를 일단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사 문제랑 다 엮어가지고 논의조차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부 조직 개편은요? 정부 조직 개편은 저희들이 원래 대선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제안들이 있었지만 일단 대통령께서 제안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수용하면서 이후에 정의당이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노동부총리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후에 좀 검토해 나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확실히 지금 몇 가지 현안에서는 다른 세 야당과 입장이 분명히 다르시네요. 네, 그리고 이 문제들을 각각 다뤄야 할 사안인데 그것을 다 연계시켜서 모든 의사 일정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납득하시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당선 소감에서부터 내년 지방선거 승리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총선에서는 제1야당이 목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 이 정의당 바람이 살짝 좀 불긴 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표가 그렇게 많이 결집되진 못하잖아요. 네.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지금 사실 집권 정당을 뺀 나머지 4개 정당이 지지율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 정당 정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왜곡된 선거제도를 제대로 정상화시키는 선거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 2020년에 충분히 제1야당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왜곡된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 네. 정의당이 생각하시는 선거제도의 대안은 뭐죠? 지금 이 단순다수 소선구제 1등이 모든 그 민의를 다 대변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당의 정책과 가치에 투표하면 그만큼의 의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이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더 확대하자라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예, 예. 그리고 대선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결선 투표제 같은 거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는 소신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부가 보다 많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이 또 결선 투표제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중에 하나라서 국민의당의 그 제보 조작 사건, 뭐 오늘 안철수 전 대표도 사과까지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고요? 사실 이 정당 정치 안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예. 철저한 수사로 더 이상 대선 때 이런 정치 공작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나가기 위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당 지도부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금 면할 수는 없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당대표로서의 활동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예, 저는 신임 GH입니다. 아프시다며? 예, 어디가? 발가락. 발가락. 재판 못 나가요. 아파서. 다음에 자서전 한번 내세요. 제목 발가락이 아팠어. 좋다. 조출반 가지가지. 가지가지. 재판을 발가락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 이거 사람이 아프다는데 참 야박하게. 아니, 아픈 건 당연히 뭐 유감이지만은 그럼 뭐 휠체어 타고 나가시면 되잖아. 꼭 그렇게까지 나가야 됩니까? 응. 나가야죠. 이게 뭐 보통 재판입니까? 성실하게 받으셔야 돼요. 모르시는구나. 뭐를요? 지난 4, 5년 동안 나는 지금이 제일 성실한 거예요. 어머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건 인정. 거봐. 예, 여전히 특혜를 좀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아픈 거예요. 구치소에서는 그러잖아. 건강에 별 이상 없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 유라 얘기는 들었죠? 아휴, 재판 출석에만 빵빵 터뜨리더라. 그러니까. 걔는 도대체 왜. 이 부회장한테도 불리하고 자기 엄마한테도 불리한 얘기를 어쩜 그렇게 막 떠드냐. 환장하겠네, 참. 아유, 역시 럭비공이야. 어디로 튈지 몰라. 내가 볼 땐 지부터 살겠다고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근데 GH님 그 얘기도 나왔던데. 뭐요? 면세점 의혹? 면세점. 양파야? 뭐 이렇게 까도 계속 나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면세점 비리 이것도 저 수사해봐가지고 뇌물 혐의 관련 드러나고 그러면은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가능성 열어둬야 했다. 구속기간 연장? 아유 10월만 바라보고 계실 텐데 어떡하나 이거. 지금 약 올리십니까? 수고하세요. 바빴으면 가보겠습니다. 바쁘기는 무슨. 요즘 다 바빠. 바빠졌어.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나 더 하다가요. 요즘 MB님 이름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도 많이 터지고 있는데. 많이 터진 뭐해. 내 얘기 뉴스에 안 나와.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얘기를 좀. 그럴까봐 일찍 가는 건데? 알면서 수고해요 빠빠이. 아이고 참 하여튼 아이고 문 좀 열어줘요. 어서 오세요. 예,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예, 안전 대표님. 예. 아니 근데 여긴 어떻게 기자회견 하려고. 왜 좀 더 버텨보시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치요. 어저께 여기 출연하시고 바로 그렇게 오후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시간이 그렇게 돼서 어저께 여기서는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예, 예. 하세요. 잔뜩 써왔네. 물도 마시고. 목이 타지. 목이 좋네요. 백반회견하겠습니다. 속초의 생선찜은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저기요. 튜닝한 거예요. 입 한 풀에 튜닝을 해. 빨리 좀 하든가 좀. 제 촉은 진짜. 절레절레. 절레절레는 또 뭐야 이게. 절레절레 모르세요?
이거 내 거 유명한 건데 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절레절레 이거. 여기선 보이지도 않으니까 절레절레 그만하고 그냥 해요. 저는 오늘 잠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그죠? 입꼬리 이렇게 살짝 올라갈 때. 미소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해견 좀 할게요. 예, 하세요. 이거 다 할까요? 긴데 이거? 줄여서 해야지. 다 하고 싶습니다. 지루해. 아, 어저께도 듣고 있는데 되게 지루해가지고. 그랬구나. 그걸 지금 또 듣기도 그렇잖아요. 예, 줄여서 해요. 그러면 어제 해견 내용 줄여서 압축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자숙하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루해. 이게 짧게 했는데도 지루하구나.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너무 뻔한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뭐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도 없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돌아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거를 다 내려놓는다는 건 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거봐.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더니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맛집? 저기 내려놓는다 그랬다가 말을 짊어진다 그랬다가 헷갈려가지고 나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짜로 모든 책임 다. 아니죠. 응? 도의적인 책임까지만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만 못 봤나 봐. 항상 책임져 온 걸. 되게 생소하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겪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당사자? 예, 그 당사자 누구? 그 이름이. 당사자. 아이고. 됐죠, 이제. 참. 그 네거티브 할 때는 실명으로 해놓고 사과할 땐 그렇게 하는 거구나. 질책을 달게 받을 것이고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자회견 왜 하는 그만 거예요? 좀 괴롭히십시오. 이상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간을 먼저 봤는데 별로라서 그냥 안 먹겠습니다. 가야지. 여기 진짜 별로. 별로라면서 왜 와? 거 없고. 노래 소개 안 하고 갈래요?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젊은 청년 노동자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정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청년 전태일이 있는 그곳에서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예. 또 민주주의를 일구기 위해서 희생됐던 많은 분들이 또 그곳에 계십니다. 그 그렇죠.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자, 진짜 야당 정의당이 되겠다. 국회에서는. 또 네. 국민에게는 민생 제1당 정의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진짜 야당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지금 5당 체제 안에서 집권당 이외의 많은 세계 야당들이 계속 반대만을 위한 반대 때문에 정의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이정미 대표가 당선됐죠. 오늘 목소리 직접 들어봅니다. 이정미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네. 우리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 제가 무겁게 받아 안고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다른 당들은 대표가 되거나 이러면 첫 번째 방문지가 현충원인데 네네. 이정미 대표는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을 먼저 찾고 그다음 현충원 가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 정부조직법인데 그럼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인사 문제, 국방부 장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희 당에서는 이미 노동부 장관은 부적격 판정을 좀 내렸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은 그 이전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지만 국방 개혁에 대한 과정, 본인의 소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분명했기 때문에 예. 그 사적인 과정에 대한 조금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정도 입장을 갖고 있고요. 예. 노동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사회이사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노동 문제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내지 못했다. 알겠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방부 장관은 국정 난맥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건 협력하고 예. 비판할 때는 비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또 지금 우리 국민들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들의 고달픈 삶을 제대로 끌어안는 그런 정당으로 예.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에서 인생 예. 제1야당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의당 뺀 나머지 3야당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다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죠. 네네. 지금 그 쟁점이 되는 게 이제 인사 문제, 추경, 오케이, 뭐 약간의 조건부지만 오케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좀 추가적인 검증이 조금 더 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요. 추경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뭐 청년 그 예산, 일자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당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는 판단이 들지만 예. 일단 추경은 심의를 해야 합니다. 예. 거기에서 어떤 것을 보태고 뺄 것인지를 일단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을 인사 문제랑 다 엮어가지고 논의조차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부 조직 개편은요. 정부 조직 개편은 저희들이 원래 대선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제안들이 있었지만 네. 일단